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니 남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한이 우려스러운 무력 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편견적 시각,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 수석 협의를 갖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의 협의 이후 보름여 만으로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는 성김 대사의 근무지에서 협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양측은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 수집에 나선 가운데 유엔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안보 전략 대화를 위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 중인 젠킨스 차관은 현지에서 열린 안보 정책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 증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새로운 능력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한 논평 요청에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교적 관여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진지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으며 프랑스 역시 반복적 미사일 발사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열리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28일 자강도 용림군 도양내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어제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화천대유 등의 자금 운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강제 수사 개시와 더불어 수사팀 진용도 대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제범죄 형사부를 주축으로 특수와 공안 분야 등 검사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해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도 합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지구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사건 해결 단서 가운데 하나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번 사건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모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의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사업자 선정 경위와 수익 구조 설계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과 화천대유 김만배 씨 가족 사이에 19억 원짜리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집을 산 사람이 김 씨 쪽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상한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우연한 거래이고 거짓 의혹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이 살다가 2019년 4월 19억 원에 매각한 주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2달 전으로 당시 집을 산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투자자로 확인됐습니다. 급하게 이제 쓴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본 거예요. 당시 급매물로 내놓은 집을 법주 인맥을 자랑한 김만배 씨 가족이 공교롭게 사들인 거라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윤 후보와 화천대유 간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 주택 매매가 뇌물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자 윤석열 후보 측은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통장 내역서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 부친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팔았고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또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부동산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 조치하고 경쟁 후보들의 의혹 제기에는 내부 총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가 김기동 전 검사장에게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김 전 검사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며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이전 차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양측 사이 오가는 표현의 수위 역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남극에 유배 보내겠다는 이재명 후보에 야당 지도부도 거친 표현으로 이를 맞받았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수수가 드러난 이후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곽 의원 아들 건 제보를 받고도 숨겼다며 야당 사령탑 2명을 콕 집어 파면과 유배를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그래서 남북 지점에 위리한 실명하도록 합니다. 이 후보 측은 경선 중립성을 들어 당 지도부가 후보 보호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 후보가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당내에서도 막말 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수위 높은 발언은 수위 높은 맞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거센 표현으로 응수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당하면 특검 받고 인성부터 챙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리한 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국회는 대장동 국감 예고편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이재명 후보와 의혹 관련자를 불러야 한다 했고 민주당은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증인 채택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충성스러운 방패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윤석열 장모, 윤석열 아내 도이치모터스 정의 신청한다고 하면은 그게 정치 공세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는 행안위, 국토위 국감에는 기관 증인으로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2,539명, 해외 유입 25명 등 모두 2,56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941명, 경기 879명, 인천 148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900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6%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49%인 2,517만여 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선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다중 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 패스 제도는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가 대상입니다. 미접종자는 음성 판정 확인이 없으면 다중 이용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는데 우리 방역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백신 패스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 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발생한 성인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미접종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게 백신 패스의 취지입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며 접종 기회가 없었던 소아청소년은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안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저녁 신청이 마감되는 백신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률은 여전히 6.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할 때 접종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사적 모임 인원이 더 늘어나고 결혼식과 돌잔치에서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두는 내용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세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6포인트 하락한 3,058.91에 코스닥은 3.38포인트 상승한 1,004.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언급에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고 이에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이며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개인의 매수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LG화학은 소폭 하락하는 등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산이 수소 연료전지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회사를 설립하며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고 제일기획은 올해 3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장 초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2년 전에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 수단으로 허용했는데 요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라인강을 끼고 있는 쾰른시.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라인아우 하펜 항구에서 물속에 버려진 전동 킥보드 2대를 건져 올립니다. rauszuholen, die wir finden. Wir können nicht hundertprozentig genau sagen, wie viele im Rhein sind. Und wir können halt auch nur die raussuchen, die wir halt mit Sonarboot-Scan und den technischen Möglichkeiten, die wir haben, halt finden können. 물속뿐이 아닙니다. 도로에도 이렇게 마구 방치돼 있거나 버려진 전동 킥보드가 쾰른시에서만 현재 14,000여 대에 이릅니다. 지정된 주정차 구역이 있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시민들은 이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도시 환경도 해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Und mich nervt, dass die überall quer auf dem Radweg stehen. Die parken die dahin, wo sie wollen. Die liegen auf dem Boden. 더군다나 아무 곳에나 버려진 전동 킥보드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선 유해한 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실제로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성 허저우에 사는 중 씨는 집 욕실에서 독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윈난성 위시시에서도 길이 2.8m, 19kg이나 되는 뱀이 수확을 앞둔 논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포획해 숲에 방사했습니다. 주로 여름에 활동하는 뱀이 입추가 지난 요즘 주택까지 찾아드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동면을 앞둔 뱀이 영양 보충을 위해 쥐와 새집 등이 있는 오래된 주택을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독사에 물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먼저 올바른 방법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吸这个办法呀，不是特别可取，还是比较危险。吸的话呢，也都不能把毒量给吸出来。 특히 물린 부위 위쪽을 붕대 등으로 조직이 괴사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되고 상처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프랑스 북부 세네마른에 있는 한 동물원. 갓 태어난 새끼 동물들로 동물원은 활기가 넘쳐납니다.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들의 생존 유지와 개체수 증진을 위한 번식 프로젝트로 태어난 새끼 동물들인데요. 작지만 선명한 문양을 가진 8월 14일생 퓨마 2마리.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검은 털의 8월 6일생 블랙 제규어 2마리. 그리고 바바리 마카크 원숭이와 페루 다람쥐 원숭이 등 앙증맞은 새끼 동물들이 여느 때보다 많습니다. Ce sont des animaux qui font partie de programmes d'élevage. Donc on va attendre évidemment leur sevrage et puis leur émancipation qui se fera pour l'espèce aux environs d'1 an.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란 뒤 새끼들은 다른 동물원이나 동물보호구역으로 보내져 또 그곳에 번식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Elle les a bien acceptés. Là, ils ont 1 mois et demi, ils sont en parfaite santé. Donc on sait que ce sera certainement... 멸종 위기종 번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동물원 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종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가노시의 한 사진관. 77살을 맞이한 사람들이 들뜬 얼굴로 사진관을 찾습니다. 올해는 1,700명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 여성은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기모노를 입고 사진 촬영에 나섰습니다. 主人がいたからやってこれたのかな。元気でやってますね。大丈夫だよって感じです。
다케무라 마사요시 부부는 사진 촬영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경우입니다. 77살을 맞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져 나이 드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는 마사요시. 자신이 건강할 때 남편과 기념사진을 찍어두고 싶어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남편을 설득해 촬영에 나섰습니다. 一人じゃね、とても生活もできなかったし、ありがとうっていうことしか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77살을 뜻하는 희수의 희자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라서 그런지 사진을 촬영하는 노인들도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 시유지인 백현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유지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민간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성남시와 수의 계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유지인 경기도 성남의 백현 유원지 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요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곳입니다. A 부동산 개발업체는 2015년 이 부지 일부를 30년간 성남시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선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600여 개 객실 규모의 이 호텔은 18,800여 제곱미터의 시유지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 2013년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 용역을 B업체에 맡겼습니다. B업체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부지의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B사와 A사 법인 등기입니다. 양쪽 회사 등기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도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회사가 연구 용역대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직접 개발 사업까지 맡은 겁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수의 계약으로 그 업무를 계약했다면 이해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유지를 민간에 빌려주려면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공개 입찰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성남시가 B업체의 개발 사업 참여를 부탁했으며 6개월간 거절하다가 휴면 상태였던 A업체 명의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당시 담당자들이 A업체와 B업체가 같은 업체인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정한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해당 지역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성남시가 사업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여야가 쟁점이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다른 언론 개혁 현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특위를 만들어 재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느냐를 두고 사흘째 협상을 벌인 결과입니다.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고 올해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뿐 아니라 언론 개혁 법안들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언론개혁 법안을 함께 논의하자던 언론현업단체와 정의당 등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형태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내 강경파가 법안 상정 압박을 공개 요구하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철회한 데에는 국제기구의 우려와 청와대의 신중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법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논의 뒤 내년 초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이전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백신이 남아돌지만 맞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를 일부 도입한 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백신을 끝까지 거부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에선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과 교직원 수천 명이 무급휴직 혹은 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현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백신 맞기를 끝까지 거부한 직원 593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 내 직원 6만 7천여 명 가운데 98.5%가 백신 의무 접종에 따랐다며 끝까지 맞기를 거부한 1%에 대해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all of our employees, when they show up to work, that we make that environment as safe as possible.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의료법인에서도 직원 3만 5천여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한 175명이 결국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기보다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다는 이들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뉴욕에선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수천 명의 교사와 간호사들이 1년간의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You need to be assured that the person taking care of you is not going to give COVID to you or your newborn. 백신 반대론자들은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My clients refused to take a COVID-19 vaccination because they were either made or tested with cell lines artificially developed from aborted fetuses. 이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하다며 뉴욕시에 손을 들어준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지만 미국 내 병원과 요양기관의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미 보건당국자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은 두 계절이 공존합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낮아 선선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은 경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mm, 경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는 남부의 비구름과 중부의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대전, 대구가 28도, 전주, 광주가 29도로 중부는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